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는 계절마다 색깔이 달랐다. 봄이면 벚꽃이 바람에 날려 작은 눈송이처럼 흩날렸고 여름이면 시원한 매미 소리가 건물 사이를 가득 채웠다. 가을에는 단풍이 노랗게 물들며 낡은 놀이터 주변을 물감처럼 칠했고 겨울이면 하얀 눈이 쌓여 고요하게 사람들의 발자국을 삼켜냈다. 79의 최은자는 그곳에서 평생을 살아왔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홀로 두 아이를 키워낸 세월은 길고도 고단했지만 이제는 자식들이 제 자리를 잡아놓아 조금은 여유를 누려도 좋을 나이였다. 동네 사람들은 은자를 볼 때마다 한결같이 같은 말을 했다. 어르신은 참 복도 많으셔. 며느리가 그렇게 살뜰하다면서요. 어디서 그런 며느리를 얻었는지 부러워 죽겠다니까. 칭찬은 늘 이어졌다. 시장에 같이 다니는 모습, 함께 반찬을 나르는 모습,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단지 내 경비원 아저씨도 한 번은 웃으며 말을 건넸다. 최 어르신 지혜 씨 같은 며느리 둔 거 자랑 좀 하셔도 되겠어요. 요즘 세상에 누가 시어머니 챙기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은자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다. 사람들은 겉만 보고 말하는구나. 정작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아무도 모르지. 며느리 윤지혜는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사람이었다. 늘 단정한 옷차림, 얌전한 말투, 그리고 시댁에 올 때마다 빠지지 않는 미소까지. 남들은 그녀를 천사 며느리라 불렀고 지혜 스스로도 그 별명을 즐기는 듯 했다. 시댁에 오면 부엌으로 성큼 들어가 칼질을 도왔고 식탁을 정갈하게 차려내며 옆집 아주머니들에게 저희 어머님이 너무 수고하셔서 제가 돕는 거예요. 라며 웃곤 했다. 하지만 은자는 알고 있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계산된 손길을. 눈치 빠른 은자의 눈에는 며느리의 작은 행동들이 하나하나 다 잡혔다. 마트에서 물건을 고를 때 꼭 자기 집에서 필요할 만한 것들을 챙겨 카트에 담던 모습. 집에 놀러 왔다가 이건 어머님이 잘 안 드실 것 같다며 음식이며 생활용품을 자기 가방에 넣던 모습. 그리고 돌아가는 길 애써 태어난 듯 제가 대신 정리해 드리겠다고 하면서 자기 몫을 챙기는 모습. 은자는 처음엔 모른 척했다. 사람들 말대로 착하고 살뜰한 며느리라 믿고 싶었다. 자신도 늙어가고 있으니 누군가 챙겨주는 게 고맙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며느리의 본색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냉장고에 있던 고기가 사라진 건 작은 일이었다. 새로 산 세제가 흔적도 없이 없어졌을 땐 의아했다. 나중엔 아예 약국에서 산 건강보조제까지 어느새 지혜의 가방 안에 들어 있었다. 어머님 필요 없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지혜는 늘 그렇게 둘러댔다. 하지만 은자는 한 번도 필요 없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지혜를 칭찬했다. 심지어 아들도 말했다. 엄마, 지혜가 엄마를 그렇게 챙겨서 내가 마음이 놓여. 요즘 세상에 이런 며느리 드물어. 그 말에 은자는 순간 서글퍼졌다. 그래, 저 아이도 모르는구나.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밤이 되면 은자는 혼자 부엌 의자에 앉아 며느리의 행동을 떠올렸다. 손에 들린 찻잔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서늘했다. 천사라 불리는 게 저리 쉬운 일이었나. 남 앞에서 미소 한 번, 말투 부드럽게, 행동 조금 보여주면 다 속아 넘어가는구나. 하지만 정작 당하는 건 나 혼자인데. 그럼에도 은자는 꾹 참았다. 노인의 삶이란 본래 조금은 참고 넘어가야 한다고 스스로 다독였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점점 커지는 불편함이 꿈틀거렸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곧 분노로 바뀌려는 찰나까지 와 있었다. 그날 밤 은자는 창문을 열어놓고 멀리 아파트 불빛을 바라봤다. 수많은 집 창문 중 하나에서 지혜가 웃고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문득 이렇게 속삭였다. 그래, 지혜야. 내가 천사라면 나는 바보인가 보구나. 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웃으며 남의 걸 챙길 수 있을지는 두고 보자. 며칠 전 일이었다. 최은자는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삼겹살을 사왔다. 혼자 사는 노인이 굳이 고기를 사는 건 드문 일이었지만 이번 주말에 아들이 잠깐 들른다는 연락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라 정성껏 밑간에 두려고 은자는 평소보다 조금 비싼 고기를 골라 들고 왔다. 그런데 이틀 뒤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분명히 봉지째 넣어둔 삼겹살이 보이지 않았다. 처음엔 깜빡하고 어디 옮겨뒀나 싶어 냉동칸까지 뒤졌지만 흔적도 없었다. 그날 저녁 며느리 윤지혜가 집에 다녀갔다. 반찬을 몇 가지 가져왔다면서 냉장고를 이리저리 정리하는 걸 보긴 했는데 설마 그때 챙겨간 건가 하는 의심이 스쳤다. 은자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설마.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시어머니 집 냉장고에서 고기를 가져가진 않겠지.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며칠 뒤 세탁실에 놓아둔 새 세제가 통째로 사라졌다. 한 번도 개봉하지 않은 대형 사이즈였는데 어느 날 빨래를 하려 열어보니 그 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혼자 사는 노인이 하루아침에 세제를 몽땅 써버릴 리 없으니 답은 뻔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더 기막힌 일이 일어났다. 몸이 요즘 부쩍 피곤해 약국에서 영양제를 사다 놓았는데 그것마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작은 병이 아니라 가격도 꽤 되는 건강보조제였다. 은자는 그제야 확신했다. 이건 틀림없이 지혜가 가져간 거다. 그 순간 지난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지혜가 집에 오면 유독 부엌 쪽에 오래 머물던 기억, 가방이 부풀어 있을 정도로 무겁게 들고 나가던 뒷모습, 그리고 어머님은 잘 안 쓰실 것 같다며 대수롭지 않게 말하던 그 목소리까지. 지금 생각해보니 다 빼앗기 위한 변명이었다. 은자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막상 말을 꺼내려니 목이 메었다. 혹여 동네 사람들이라도 알게 되면 뭐라 하겠는가. 천사 며느리 두고도 시어머니가 불평한다는 소리를 들을 게 뻔했다. 체면과 자존심이 그녀를 더 올감했다. 며느리 지혜는 남들 앞에서 늘 살뜰하고 공손했다. 우리 어머님은 손이 크셔서 늘 반찬이 많아요. 제가 조금 가져가야 음식이 안 상하거든요. 그 말에 이웃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다. 지혜씨 진짜 살가운 며느리네. 요즘 세상에 시댁 반찬 챙기는 며느리가 어딨다고. 칭찬 세례가 이어졌고 정작 은자는 속으로 우라통이 터졌다. 아들에게 하소연을 해볼까 싶어 전화를 걸었던 날도 있었다. 요즘 지혜가 우리 집에서 이것저것 가져가는 것 같아. 고기도 없어지고 약도 없어졌어. 그러나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받아쳤다. 엄마, 괜한 걱정 마. 지혜가 뭐 그러겠어. 혹시 엄마가 깜빡하신 거 아니야? 나한테도 엄마 요즘 잘 있는다고 했잖아. 순간 은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이 괜히 치매라도 의심받는 건 아닐까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결국 더는 아무 말 못하고 전화를 끊고 말았다. 그날 밤 은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억울함과 분노가 뒤엉켜 눈물이 저절로 흘렀다. 며느리가 가져간 건 단순한 고기나 세제가 아니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의 자존심, 그리고 시어머니로서의 위치마저 슬그머니 빼앗긴 기분이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정말 내가 기억을 못해서 사라진 건 아닐까? 내가 괜히 며느리를 의심하는 건 아닐까? 이내 스스로를 책망하다가도 텅 빈 냉장고와 세탁실을 떠올리면 다시금 화가 치밀어 올랐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은 더 잦아졌다. 쌀이 줄어든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고 김치통은 언제나 절반쯤 비어 있었다. 심지어 은자가 아껴두던 사골곰탕 팩까지 사라졌다. 지혜가 다녀간 날이면 꼭 뭔가 한두 가지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다. 은자는 며느리가 집을 떠난 뒤 몰래 창문을 열고 멀리 아파트 복도를 바라보곤 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양손에 든 지혜의 뒷모습은 그저 평범한 주부 같았다. 하지만 은자의 눈에는 그 모습이 마치 남의 물건을 당당히 훔쳐가는 사람처럼 비쳤다. 그때부터 은자의 마음속에는 두 개의 감정이 동시에 자리 잡았다. 하나는 며느리를 향한 실망과 분노였고 다른 하나는 남들 앞에서 그 사실을 절대 말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었다. 억울함을 삼키고 살아야 하는 노인의 현실은 고기를 잃은 것보다 세제를 빼앗긴 것보다 훨씬 더 쓰라린 상처로 다가왔다.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온 어느 토요일 아침, 은자는 며느리 지혜와 함께 시장에 가기로 했다. 지혜가 전날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님 명절장은 저랑 같이 가요. 혼자 무겁게 들기 힘드시잖아요. 말만 들으면 참 고마운 며느리였다. 은자도 잠시나마 기대했다. 혹시 이번만큼은 며느리의 진심이 보일까 싶어서였다.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시장 입구를 비추자 이미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좌판마다 곱게 쌓인 채소들, 생선 비린내와 갓 튀겨낸 전의 고소한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자극했다. 상인들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다. 오이 3개 1,000원. 싱싱해요. 추석 특가 사과 한 박스 10,000원. 지혜는 장바구니를 끌며 은자 옆을 바짝 붙어 다녔다. 겉으로는 효부처럼 보였지만 은자는 이미 그녀의 시선을 눈치챘다. 지혜의 눈동자는 시장을 스캔하듯 바쁘게 움직였다. 어머님 고기 코너 먼저 가실래요? 지혜는 미소를 지으며 팔짱을 꼈다. 은자는 그 손길이 어쩐지 부담스러웠다.
그래도 내색하지 않고 고기 가게로 발걸음을 옮겼다. 정육점 앞 윤기가 흐르는 갈비와 삼겹살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지혜는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 아, 이거 우리 애들도 좋아하겠다. 한두 군만 사면 될까요? 그러고는 은자의 카트에 고기를 툭 넣었다. 은자는 잠시 멈칫했지만 다른 손님들이 눈치를 주는 게 신경 쓰여 아무 말 하지 못했다. 이후에도 지혜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다. 사과 한 박스, 배 한 박스, 전 부칠 재료까지 연달아 카트에 쌓여갔다. 마치 본인 장을 보는 듯 자연스러웠다. 은자의 얼굴이 굳어갔지만 지혜는 능청스러운 웃음을 잃지 않았다. 어머님, 이 정도는 있어야 명절 음식 제대로 하죠. 저희 집에도 손님이 많이 오거든요. 결국 카트 2대는 산더미처럼 가득 찼다. 은자는 속이 답답해졌다. 이걸 다 내가 계산해야 하나? 불안한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하지만 혹시 며느리가 일부는 직접 계산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어렴풋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희망은 계산대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긴 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차례가 되자 지혜가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 들며 말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급한 전화가 와서 잠깐 나갔다 올게요. 계산 먼저 부탁드려요. 그녀는 웃으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순식간에 은자 앞에는 2개의 장바구니가 줄지어 놓였다. 계산원은 기계적으로 바코드를 찍으며 말했다. 총 22만 원입니다. 은자의 손이 떨렸다. 원래 본인이 살 건 14만 원 정도였다. 나머지 8만 원은 지혜가 담아놓은 물건이었다. 하지만 줄 뒤에는 다른 손님들이 줄줄이 서 있었고 모두가 성급하게 눈치를 보냈다. 은자는 결국 카드 지갑을 꺼냈다. 아, 또 이렇게 되는구나. 결제를 마치고 장바구니를 묶는 동안 지혜가 돌아왔다. 그녀는 태연하게 말했다. 어머님,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나중에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더니 본인 몫이 가득 담긴 장바구니를 능숙하게 들어 올렸다. 그 순간 은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말이 있었지만 차마 꺼낼 수 없었다. 시장 밖으로 나오자 가을 바람이 불었지만 은자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지혜는 앞장서며 발걸음을 가볍게 옮겼다. 한 손에는 자기 집으로 가져갈 과일 상자가, 다른 손에는 고기와 전 재료가 들려 있었다. 옆을 걷는 은자는 2 손이 텅 비었는데도 마음은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자는 연신 스스로를 다독였다. 괜찮아, 그냥 이번만 참자. 명절이잖아. 아들이랑 손주들이 먹을 거라 생각하면 참을 수 있겠지. 하지만 속 깊은 곳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꿈틀거렸다. 그날 밤 은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낮에 계산대에서 느낀 모욕감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돈을 낸 건 자신인데 며느리는 당당히 물건을 가져갔다. 주변 사람들 눈에는 오히려 며느리가 효심 깊게 장을 도와준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은자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이를 악물었다. 다시는 이런 꼴을 당하지 않겠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똑같이 갚아주리라. 그 순간 은자의 마음속에는 결심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은자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시장에서의 굴욕은 여전히 가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지혜가 능숙하게 전화 받는 척하며 뒤로 빠져나가던 모습, 그리고 자신이 홀로 계산대에 서서 2 가족분의 장보기 값을 치르던 그 순간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하나. 은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몸을 뒤척였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다. 지혜도 감히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못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지혜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 겉으로는 여전히 예의 바르고 공손한 며느리였지만 속으로는 시어머니를 만만하게 보기 시작한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은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작은 베란다에서 화분을 돌보며 생각에 잠겼다. 며느리가 가져간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니 그 액수가 만만치 않았다. 새로 산 고급 세제, 비싼 수입 비타민, 명절 때 사두었던 한우, 심지어 자신이 아끼던 참기름까지. 그 모든 것을 필요 없다는 말 한마디로 가져가 버린 지혜의 뻔뻔함이 새삼 치밀어 올랐다. 오전 10시쯤 아파트 현관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익숙한 발걸음 소리에 은자의 가슴이 덜컥했다. 지혜였다. 문을 열어주니 지혜는 언제나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그래, 들어와. 은자는 무덤덤하게 대답하며 거실로 안내했다.
지혜는 늘 그렇듯 부엌을 둘러보며 냉장고 문을 열어보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은자의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어머님, 된장찌개 끓여드릴까요? 친정에서 된장 담근 걸 좀 가져왔어요. 지혜가 가방에서 작은 통을 꺼내며 말했다. 하지만 은자는 그 통이 얼마나 작은지, 그리고 지혜가 가져가는 것들에 비해 얼마나 미미한지 알고 있었다. 이것은 일종의 면죄부였다. 작은 것을 주고 큰 것을 가져가는 지혜만의 교묘한 방식이었다. 그래, 고맙다. 은자는 짧게 대답하고 소파에 앉았다. 지혜는 부지런히 부엌을 돌아다니며 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냉장고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은자가 슬쩍 고개를 돌려보니 지혜가 자신의 가방에 뭔가를 넣고 있었다. 지혜야, 뭐 하는 거니? 아, 어머님. 이 양파 좀 썩어가는 것 같아서요. 제가 가져가서 바로 써드릴게요. 버리기 아깝잖아요. 지혜는 당황하지 않고 능숙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은자는 그 양파가 어제 산 싱싱한 것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지혜의 거짓말이 이제는 너무도 뻔했다. 그 순간이었다. 은자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딸깍 소리를 내며 바뀌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는 며느리라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눈 감아 주었지만 이제는 한계였다. 찌개를 끓이는 동안 지혜는 또 냉장고를 뒤졌다. 새로 산 우유, 계란, 그리고 김치까지 자신의 가방에 넣는 모습을 본 은자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지혜야, 네, 어머님. 너는 정말 양심이 없구나. 지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평소와 달리 날카로운 어조로 말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당황한 것이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내가 언제 그 양파를 썩어간다고 했니? 어제 산 싱싱한 양파를 왜 가져가는 거야? 지혜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거짓말이 들통난 것이다. 죄송해요. 어머님, 그냥 습관적으로. 습관? 남의 물건 가져가는 게 습관이라고? 은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어머님, 저는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내가 언제 나를 위해서 뭘 했니? 내 돈으로 내 가족 먹을 것까지 사게 하고 내 물건들을 하나씩 가져가면서 나를 위해서라고? 지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동안의 행동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은자는 일어서서 지혜의 가방을 가리켰다. 당장 그것들 다 꺼내놔. 당장. 지혜는 어쩔 수 없이 가방에서 양파, 우유, 계란을 꺼내 놓았다. 그 모습을 보며 은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끝이야.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지혜가 찌개를 다 끓이고 떠나간 후 은자는 홀로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화를 내긴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지혜는 몇 일 조용히 있다가 또 다시 예전의 행동을 반복할 것이 뻔했다. 단순히 화를 내는 것으론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은자는 찬장 앞에 서서 텅 비어버린 반찬통들을 바라보았다. 예전에 가득 차있던 김치통, 멸치볶음이 들어있던 용기, 나물 무침이 있던 접시까지. 모든 것이 지혜의 손을 거쳐 사라졌다. 그리고 지혜는 언제나 같은 말을 했다. 필요 없으시죠? 버리기 아깝잖아요. 제가 처리해드릴게요. 그 순간 은자의 머릿속에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지혜가 자신에게 했던 방식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었다.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말로 지혜에게 돌려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복수가 아닐까? 내가 그렇게 가져가고 싶으면 나도 똑같이 해주마. 은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복수는 크게 할 필요가 없었다. 은근하고 천천히 지혜가 했던 방식 그대로 돌려주면 되는 것이었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통쾌한 복수일 것이었다. 그날 밤 은자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 수 있었다.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 것 같았다.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이었다.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시어머니가 아닌 당당한 어른으로서 며느리를 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복수의 계획은 이미 머릿속에서 완성되어 있었다. 지혜의 집에 놀러가서 지혜가 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것저것 챙겨오는 것. 필요 없다고 하면서 아깝다고 하면서 태연하게 가져오는 것. 지혜가 그동안 자신에게 했던 모든 일들을 그대로 되돌려 주는 것. 내일부터 시작이야. 은자는 마침내 평온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찾아온 깊은 잠 속에서 그녀는 지혜의 당황하는 모습을 그려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결심을 굳힌 지 사흘이 지난 토요일 아침 은자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다. 지혜에게 그동안 당한 것을 고스란히 돌려줄 첫 번째 기회 말이다. 머리를 단정히 빗고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다. 너무 격식을 차린 것도 너무 편한 차림도 아닌 자연스럽게 며느리 집에 놀러가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연출해야 했다. 지혜네 집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다. 평소 같으면 전화를 먼저 하고 갔겠지만 오늘은 다르게 행동하기로 했다. 지혜도 언제나 갑자기 들이닥쳐서 이것저것 가져가지 않았던가. 자연스러운 방문, 그것이 첫 번째 원칙이었다. 지혜네 아파트동 앞에 도착하자 가슴이 조금 빨리 뛰기 시작했다. 긴장감이 아니라 묘한 설렘이었다.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을 드디어 풀어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에 올라가 지혜네 집 벨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잠옷 차림의 지혜가 나타났다. 머리가 부스스하고 얼굴에는 아직 잠이 덜 깬 기색이 역력했다. 어머님, 이렇게 일찍 웬일이세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평소 은자가 먼저 집에 오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산책하다가 지나는 길에 들렀어. 김치 좀 담갔니? 맛 좀 보게. 은자는 태연하게 말하며 현관으로 들어섰다. 지혜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은자를 맞아들였다. 거실로 안내하면서도 계속 머리를 만지작거리며 자신의 차림을 의식하는 모습이었다. 어머님 잠깐만요. 옷 좀 갈아입고 올게요. 괜찮다, 괜찮아. 우리 사이에 뭘 그래. 은자는 지혜가 옷을 갈아입으러 가는 것을 만류하며 소파에 앉았다. 지혜가 준비할 시간을 주면 안 되었다. 자연스럽고 즉흥적인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 중요했다. 지혜는 어쩔 수 없이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를 열어 김치통을 꺼내면서도 계속 은자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평소와 다른 시어머니의 행동이 이상했던 것이다. 어머님 김치. 좀 신맛이 날 수도 있어요. 며칠 전에 담근 건데. 지혜는 작은 접시에 김치를 담아 내오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은자는 젓가락을 들어 김치를 한 점 집어 먹어보았다. 적당히 익어서 맛있었다. 은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났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김치통을 들어 올렸다. 지혜의 눈이 커졌다. 아니, 맛있어서 말이야. 내가 좀 가져가야겠다. 은자의 목소리는 지극히 자연스러웠다. 마치 당연한 일을 하는 것처럼 태연하게 김치통을 안고 있었다. 지혜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다. 평소 같으면 시어머니가 가져가겠다고 하면 그냥 드렸겠지만 문제는 그것이 자신들이 먹을 김치 전부라는 점이었다. 은자는 지혜의 당황한 표정을 보며 속으로 쾌감을 느꼈다. 바로 이런 기분이었다. 지금 지혜가 느끼는 당황스러움, 어이없음,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바로 자신이 그동안 느꼈던 감정이었다. 제가 다시 담가드릴게요. 어머님. 지혜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불편함이 숨어 있었다. 은자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래? 고맙구나. 그런데 이 김치통 예쁘네. 어디서 샀니? 은자는 김치통을 이리저리 살펴보며 말했다. 투명한 유리 재질의 밀폐가 잘 되는 고급 제품이었다. 그냥 마트에서 샀어요. 나도 이런 거 하나 사야겠다. 요즘 김치통들이 참 좋아졌어. 은자는 마치 김치통까지 마음에 든다는 듯이 말했다. 지혜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어졌다. 설마 김치통까지 가져가려는 건 아니겠지 하는 불안감이 스쳤다. 지혜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행동 패턴이 평소와 너무 달랐다. 마치 무언가를 노리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은자가 다시 냉장고를 열어 안을 살펴보는 모습을 보며 지혜는 가슴이 철렁했다. 어머님 뭘 찾으세요? 물 좀 마시려고. 은자는 대답하면서도 냉장고 안을 계속 살펴보았다. 새로 산 우유, 요구르트 그리고 각종 반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비싼 수입 치즈와 햄이었다. 이 치즈 맛있어 보이네. 은자가 치즈 포장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지혜는 서둘러 다가왔다. 어머님. 그건 애들 간식으로. 하지만 은자는 이미 치즈와 햄을 꺼내 식탁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마치 당연한 듯이 김치통 옆에 나란히 놓았다. 이것들도 좀 가져가야겠다. 요즘 이런 수입 식품들이 비싸던데 어디서 샀니? 지혜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다. 이제는 분명했다.
시어머니가 의도적으로 자신들 것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다. 예전에 자신이 시어머니 집에서 했던 행동을 떠올리니 더욱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어머님, 지혜가 뭔가 말하려는 순간 은자는 태연하게 일어서서 가져갈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김치통, 과일 바구니, 치즈와 햄까지. 마치 자신의 집에서 물건을 정리하듯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그런데 지혜야, 비닐봉지 좀 있니? 들고 가기 불편해서. 은자의 태연한 미소에 지혜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결국 지혜는 부엌에서 큰 봉지를 꺼내와 건넸다. 은자는 물건들을 차례대로 봉지에 담으면서 중얼거렸다. 요즘 물가가 비싸서 이런 것들 사기가 부담스러웠는데 고맙구나. 그 말을 들으며 지혜는 뒤늦게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했던 행동이었다는 것을. 똑같은 말투로 똑같은 방식으로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되돌려주고 있는 것이었다. 은자는 물건들을 다 챙기고 현관으로 향했다. 지혜는 넋을 잃은 채 따라 나섰다. 그럼 나는 갈게. 고생했어.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은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지혜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다. 문이 닫힌 후에도 그 자리에 서서 방금 일어난 일을 되새겨 보았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뻔뻔했는지, 시어머니가 얼마나 불편했을지가 비로소 실감났다. 한편 은자는 무거운 봉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머금었다. 첫 번째 복수는 성공적이었다. 지혜의 당황한 표정, 할 말을 잃은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울분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첫 번째 방문의 성공은 은자에게 예상보다 큰 만족감을 안겨주었다. 집에 돌아와 지혜네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그녀는 오랜만에 속이 시원한 기분을 맛볼 수 있었다. 김치통 안에 김치는 정말 맛있었고 과일들은 싱싱했으며 수입 치즈와 햄은 혼자 먹기에는 너무 아까울 정도로 고급스러웠다. 하지만 무엇보다 만족스러운 것은 지혜의 당황한 표정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지혜로부터 연락이 없었다. 평소 같으면 이틀에 한 번씩은 안부를 묻는 전화가 왔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잠잠했다. 은자는 그 침묵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 지혜가 당황해하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나고 은자는 두 번째 작전을 실행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좀 더 계획적으로 접근했다. 목요일 오후 지혜가 아이들을 학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올 시간을 맞춰서 집을 나섰다. 길에서 우연히 만난 척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았다. 예상대로 지혜네 아파트 단지 입구 근처에서 장바구니를 든 지혜와 마주쳤다. 지혜의 얼굴에는 순간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지만 곧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어머님 여기서 뵙네요. 그러게 마침 잘 됐네. 집에 좀 들를까? 은자의 자연스러운 제안에 지혜는 거절할 수 없었다.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순간부터 지혜는 계속 장바구니를 꽉 쥐고 있었다. 마치 은자가 그것마저 가져갈까봐 경계하는 것 같았다. 지혜네 집에 들어서자마자 은자의 눈은 부엌 쪽으로 향했다. 싱크대 위에 새로 산 듯한 고급 세제들이 놓여 있었다. 친환경 제품이라고 적힌 라벨이 눈에 띄었다. 요즘 이런 제품들이 얼마나 비싼지 은자도 잘 알고 있었다. 거실 한쪽에는 아이들 간식으로 보이는 각종 과자와 음료수가 상자째 쌓여 있었다. 대형마트에서 대량으로 산 것 같았다. 그 옆에는 새로 산 듯한 김 상자도 보였다. 명절용으로 미리 준비해 둔 것 같았다. 은자는 마치 구경하듯 집 안을 둘러보며 걸었다. 지혜는 그런 은자를 긴장한 채로 따라다녔다. 첫 번째 방문 이후 시어머니의 행동 패턴을 어느 정도 파악했기 때문이다. 냉장고를 열어본 은자는 속으로 감탄했다. 각종 반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고급 육류와 해산물도 여러 종류가 있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비싼 한우 불고기였다. 포장지에 적힌 가격표를 보니 상당히 비싼 부위였다. 이 불고기 좋은 걸로 샀네. 은자가 중얼거리자 지혜의 얼굴이 굳어졌다. 예감이 좋지 않았다. 은자는 불고기 포장을 들어 올리며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그리고는 당연하다는 듯이 냉장고에서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지혜는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어서 은자는 김 상자도 가져왔다. 상자를 열어보니 고급 돌김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다. 은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세제들도 마찬가지였다. 은자는 하나씩 들어보며 용량과 브랜드를 확인했다. 그리고는 그중 가장 큰 것 2개를 골라 식탁 위에 추가했다.
과자 상자들 앞에서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아무래도 아이들 것이라 좀 그런 것 같았다. 하지만 곧 마음을 바꿔 그중 몇 개를 골라 들었다. 아이들이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다는 핑계를 댈 생각이었다. 지혜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속으로 분노가 끓어올랐다. 하지만 자신이 예전에 했던 행동들을 떠올리니 감히 항의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했던 일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은자는 가져갈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지혜의 얼굴을 슬쩍 관찰했다. 분명히 화가 나 있었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역력했다. 바로 그 표정이었다. 자신이 그동안 지혜 앞에서 지었던 바로 그 표정. 큰 봉지 2개의 물건들을 나누어 담으면서 은자는 속으로 계산해 보았다. 이 정도면 10만 원은 좋게 넘을 것 같았다. 지혜가 그동안 자신의 집에서 가져간 것들의 가치와 비교해도 결코 과하지 않았다. 현관으로 나가면서 은자는 지혜에게 한마디 했다. 내가 필요 없다고 했잖아. 내가 가져갈게. 그 말을 들은 지혜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자신이 늘 시어머니에게 했던 말이 그대로 돌아온 것이었다. 은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 다음 주에도 은자는 같은 방식으로 지혜네 집을 방문했다. 이번에는 새로 산 쌀과 각종 양념들 그리고 비싼 건강식품까지 가져왔다. 지혜는 이제 거의 체념한 표정으로 은자의 행동을 지켜볼 뿐이었다. 3번째 방문 이후 지혜는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처럼 은자의 집에 오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와서도 함부로 물건에 손대지 않았다. 냉장고를 마음대로 여는 일도 반찬을 가져가는 일도 없어졌다. 은자는 그런 변화를 느끼며 속으로 쾌감을 느꼈다. 드디어 지혜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다. 몇 달간 계속된 스트레스가 조금씩 해소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은자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혜가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칠 때까지 계속할 작정이었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다. 4번째 방문에서는 아예 대놓고 가장 비싼 물건들만 골라서 가져왔다. 수입 올리브오일, 고급 견과류, 프리미엄 과일들까지. 지혜의 얼굴은 점점 더 일그러져 갔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제 동네에서도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은자가 지혜네 집에 자주 가서 이것저것 가져온다는 이야기가. 하지만 사람들은 그저 시어머니가 며느리네 집에 관심이 많다고 여겼다. 누구도 그것이 계획적인 복수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은자는 그런 상황을 즐겼다. 겉으로는 평범한 시어머니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혜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안갚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묘한 쾌감을 주었다. 이제야 균형이 맞춰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은자의 지속적인 방문이 한 달째 계속되자 지혜는 점점 견디기 어려워졌다. 시어머니가 올 때마다 집안의 귀한 물건들이 사라져 나갔고 그 때문에 가게 부담은 날로 커져만 갔다. 새로 산 것들이 시어머니 손에 들려 나가면서 다시 사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괴로운 것은 아무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이런 상황을 남편에게 말한다 한들 시어머니를 탓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친구들에게 털어놓기에는 너무 창피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당연히 며느리 편을 들어줄 것이지만 지혜는 그럴 수 없었다. 자신이 예전에 했던 행동들이 양심에 걸렸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화요일 오후 지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절친한 친구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영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지혜의 사정을 잘 아는 사이였다. 평소 서로의 고민을 나누곤 했던 터라 지혜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미영아, 너무 답답해서 그러는데. 지혜는 말을 꺼내기 시작하면서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망설였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집에 와서 물건들을 가져간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들릴지 고민이 되었다. 결국 그녀는 애둘러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 시어머니가 요즘 자주 우리 집에 오시는데 올 때마다 뭔가 조금씩 가져가셔서. 말하면서도 지혜는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이런 하소연을 하는 것 자체가 시어머니를 나쁘게 말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미영은 전화 너머에서 웃음을 터뜨렸다. 지혜가 예상했던 반응과는 달리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다. 아이고, 그 정도는 귀여운 거지. 어머님이 정이 많으신가 보네. 미영의 가벼운 반응에 지혜는 당황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친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도 그럴 것이 지혜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져가는지, 그로 인해 얼마나 경제적 부담이 되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라 정말 많이 가져가셔서. 지혜가 다시 설명해 보려 했지만 미영은 여전히 별일 아니라는 투로 대답했다. 시어머니가 뭘 좀 가져가시면 어때? 우리 시어머니도 가끔 그러시는데 그런 걸로 신경 쓰면 속만 상해. 미영의 말을 들으며 지혜는 답답함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는지도 깨달았다. 객관적으로 보면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에서 음식이나 생필품을 좀 가져가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었다. 전화를 끊은 후 지혜는 더욱 우울해졌다. 친구마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고립감에 빠뜨렸다. 하지만 그 순간 문득 깨달은 것이 있었다. 바로 자신이 예전에 시어머니에게 했던 행동들이었다. 지혜는 소파에 앉아 과거를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시어머니 냉장고에서 고기를 가져오던 날, 새로 산 세제를 자신의 집으로 옮겼던 순간들, 그리고 시장에서 두 가족분의 장보기 값을 시어머니에게 결제하게 했던 그날까지. 모든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때 어머님도 이런 기분이셨을까? 지혜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었다. 자신이 무언가를 가져갈 때마다 시어머니가 어떤 심정이었을지,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을지 상상해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다. 특히 시장에서의 일은 정말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화 받는 척하며 계산대에서 빠져나가 결국 시어머니 혼자 모든 값을 치르게 했던 그 순간, 시어머니는 얼마나 당황스럽고 모욕감을 느꼈을까. 지혜는 눈물이 핑 돌았다. 이제야 깨달았다. 시어머니의 최근 행동들이 단순한 변덕이 아니라 자신에게 교훈을 주려는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교훈이 얼마나 정확하게 자신에게 전달되고 있는지도. 아, 어머님이 일부러 그러시는 거구나. 그 깨달음과 함께 지혜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뻔뻔했는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왔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된 것이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지혜의 마음은 복잡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시어머니에게 사과를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조용히 받아들여야 할까? 어떤 선택을 하든 쉽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었다. 앞으로는 절대로 시어머니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그리고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는 것도 인정하게 되었다. 그날 밤 지혜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자신의 과거 행동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며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깨닫는 시간이었다. 한 달 반이 지난 어느 금요일 오후 은자는 평소와 같이 지혜네 집을 방문했다. 이제는 거의 습관이 되어버린 일상이었다. 벨을 누르자 지혜가 문을 열어주었는데 그 표정이 예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더 이상 당황스러워하거나 불편해하는 기색이 아니라 완전히 체념한 듯한 모습이었다. 지혜는 은자를 거실로 안내하면서도 고개를 숙인 채였다. 마치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사람처럼 보였다. 은자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만족스러움을 느꼈다. 드디어 지혜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것 같았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계획이 있었다. 은자는 단순히 물건을 가져가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혜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 더 이상 돌려서 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냉장고 앞에 서서 이것저것 살펴보던 은자는 평소보다 더 천천히 행동했다. 지혜가 자신의 움직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관찰하기 위해서였다. 지혜는 부엌 한쪽에 서서 무력하게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은자는 냉장고에서 값비싼 소고기와 각종 반찬들을 꺼내 식탁 위에 정렬했다. 그리고는 찬장에서 고급 조미료들과 건강식품까지 추가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다. 지혜의 얼굴이 점점 굳어가는 것이 보였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든 물건을 정리한 은자는 지혜 앞에 똑바로 서서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도 이제 알겠지? 남의 물건 함부로 가져가는 게 어떤 기분인지. 그 순간 지혜의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푹 숙였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도 모른 척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그동안의 모든 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었다. 은자는 지혜의 반응을 보며 내심 뿌듯함을 느꼈다. 드디어 자신이 원했던 순간이 온 것이었다. 지혜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부끄러워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은자가 그토록 원했던 것이었다. 그 후로 지혜의 행동은 완전히 달라졌다. 시어머니 집에 방문하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와서도 예전처럼 함부로 냉장고를 열거나 물건에 손대지 않았다.
무엇보다 필요 없으시죠? 라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 대신 지혜는 진짜로 필요한 것들을 가져오기 시작했다. 직접 만든 반찬이나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간식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왔다. 예전처럼 작은 것을 주고 큰 것을 가져가는 일은 완전히 사라졌다.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지혜를 칭찬했다. 효심 깊은 며느리라는 평가도 계속되었다. 하지만 이제 그 관계의 주도권은 완전히 은자에게 있었다. 지혜는 더 이상 시어머니를 만만하게 보지 않았고 항상 조심스럽고 정중한 태도를 보였다. 어느 날 장을 보러 나간 은자는 예전에 지혜와 함께 갔던 그 시장을 지나쳤다. 추석 전 그날의 굴욕감이 생생하게 떠올랐지만 이제는 분노보다 만족감이 더 컸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자는 아파트 단지 놀이터를 지나쳤다. 벤치에 앉은 몇 명의 할머니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은자를 보고 손을 흔들었다. 그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할머니가 지혜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았다. 예전 같았으면 속으로 씁쓸해했겠지만 이제는 그저 미소로 넘길 수 있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제 상황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 시간 혼자 식사를 준비하며 은자는 지혜네에서 가져온 고급 재료들로 요리를 했다. 맛있는 저녁을 먹으면서 그녀는 혼잣말로 속삭였다. 이제야 속이 다 시원하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후련함이었다. 몇 달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와 억울함이 모두 해소된 기분이었다. 지혜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달라진 모습을 보니 복수도 이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창밖으로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은자의 입가에는 늦게 핀 꽃 같은 미소가 번졌다. 나이 들어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잘못된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 같아 뿌듯했다. 이제 지혜와의 관계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 같았다. 서로를 존중하는 진정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로 말이다. 은자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다.